안녕하세요. 다변수 스터디 더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저희가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주차여서 2주 전에 연습 문제 그 4에서 8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었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9번 문제서부터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공유를 해드리면, 음, 모드에서 저희가 9번부터 같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제가 풀어 것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실 내용이 있으면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벡터 방정식에서의 t를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관계를 만족하는 t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우선은 저는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어쨌든 제가 그냥 이해한 바로는 이게 이제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 여기 x는 0, y는 마이너스 1, 요거는 결국에는 어떤 벡터 방정식의 좌표를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공간 안에 이러한 L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직선 상에서의 어떠한 점을 저는 임의로 요거를 이제 1,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벡터 방정식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어떤 R3 공간 안에서의 직선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직선 상에서의 그 벡터 방정식 끝점이라고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요 끝에 있는 지점이 0, 마이너스 1일 거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0벡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떠한 한 벡터 글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벡터 A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엔 이 직선 L에서 지금 결정되어지는 이 빗금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벡터 방정식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기를 임의로 만약에 벡터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하게 되면 여기를 제가 또 임의로 벡터 V라고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한다면 벡터 V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벡터 A 플러스 B가 V가 될 것이고 이게 1, 2 플러스 뭐가 0,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B의 좌표가, 벡터 B가 이러한 좌표를 가져야지만 이러한 그 벡터 방정식이 유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러면 결국엔 요 벡터 B를 과 평행하는 어떠한 또 다른 벡터인 U를 한번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이 B가 TU와 같아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문제를 이제 풀 때.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0,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형태로 이 T 값을 찾아보니 이 t값이 두 개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성립이 되려면 만약에 t가 1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좌표가
이렇게 마이너스 1,3이 나오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t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좌표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의 이 t가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이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t 값을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9번 문제에 관련해서 또 코멘트 해주실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풀었으면 잘못 풀었다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근데 궁금한 게 그 t가 1이랑 마이너스 1을 정하게 되는 과정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그러니까는 여기를 제가 벡터 A라 놓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벡터 B라고 했었을 때, 벡터 A 플러스 벡터 B가 벡터 V가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벡터 V에서의 이 끝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0,1이 나오게 되려면, 이 벡터 B가 요 값을 가져야지만 0,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었고, 그러면은 결국엔 이 벡터 B와 평행하는 또 다른 벡터 U를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이제 저희가 그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성립이 되려면 결국에 이 B와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벡터 U 곱하기 T를 한 것이 이제 같아야 된다라는 요 조건이 성립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U가 실제로 좌표가 채널지기님께서 주시기를 이 U는 여기 마이너스 1,3이라고 여기 주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3에다가 여기 t 값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해야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t를 1 또는 마이너스 1을 각각 넣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1을 넣어도 부호가 맞지 않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부호가 맞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T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네, 일단, 내용적으로는 비슷하게 푼 것 같은데, 네, 저는, 처음에 설명해 주신 이제 그런 각 점을 잡고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벡터의 방정식이니까 그냥 바로 x, y랑 이제 잡아가지고 풀게 됐는데요. 네. 어, 근데 식을 보니까 결국에는 똑같아지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렇게 그 벡터의 합의 삼각형 법칙 요렇게도 한번 풀어봤고, 그다음에 저희 이게 이게 여기 벡터 A와 벡터 U를 더했었을 때 이 편행사변형의 대각선이 결국은 두 벡터의 합이라고 저희가 또 공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게도 풀어봤거든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결국에. 이렇게 풀든, 네. 저렇게 풀든, 결국에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T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로 저는 이제 나왔었어가지고, 저도 사실 두 가지 방법을 다 풀어보긴 했습니다. 저는 네. 그 방법이랑 똑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서 사용했었던 그 벡터 방정식을 좀 똑같이 저는 사용했었거든요. 아,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거 R, 네네. 맞습니다. 저도 이것도 풀어봤어요. 저도. 네, 그래서, 요것도 풀면은 이게 더 사실 되게 간단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먼저 한번 저도 풀어봤고, 그 다음에 혹시 이거를 또 이렇게 어,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풀어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두 가지로 다 풀어봤었던 거였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벡터의 합 구하는 거, 그다음에 그 벡터의 합이 편행사변액의 길이가 되는 거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t 값이 일치하지가 않는다라고 나와서 아, 이거는 만족할 수 있는 t값을 구할 수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나름 정리를 이제 해보았습니다. 음, 혹시 또 추가로, 혹시 코멘트 달아주실 내용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은 없으시면 10번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평면의 방정식과 법선 벡터라고 해서 다음 평면 방정식에서 법선 벡터를 추출하고 이 벡터가 평면의 기하학적 의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니까 저희 연습 문제 5번의 1번 문제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어떤 그 선형 방정식이 주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그 선형 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각각의 항에서의 그 개수들의 값이 0이 아닌 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요 선형 방정식에서의 그 각각의 항의 개수가 법선 벡터가 된다라고 저희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선 벡터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다. 4, 마이너스 1, 7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법선 벡터가 평면의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설명해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공간 안에서 그 어떠한 그 어떤 직선의 벡터를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과연 그 평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었을 때, 어떠한 하나의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점과 그 다음에 어떤 그 하나의 벡터만으로는 그 평면을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조건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그때 평면상에 있는 어떠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평면상의 그 각각의 점에서 법선 벡터, 법선 벡터를 뭐라고 표현해야지? 법선 벡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수직의 형태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평면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법선 벡터는 평면상에서의 어떠한 점과 법선 벡터에 의해서 평면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최성기 선생님께서 그 디스코드에다가 이제 질문을 이제 이렇게 남겨주셨잖아요. 그 평면 벡터, 평면의 방향, 그 관련해서, 그건 안 그래도 제가 연습 문제 5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 개념이 잘 정리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 4번의 문제 10번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또 코멘트 해주실 내용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네, 평면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조금, 어, 이렇게 헷갈렸거든요. 네, 평면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약간 그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펼쳐진 이게 방향이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평면이 이렇게 음, 있으면 이게 뭔가 방향인 것 음,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저저번 시간인가? 제가 이제 문제를 제대로 안 풀었을 때, 네, 왜 평면을 구하는데 곱선 벡터가 필요한지 음,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홍성원 네, 선생님께서 어떤 점을 하나 정하고 법선 벡터를 정하면 법선 벡터 위에 그러니까 수많은 평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점을 하나 딱 찍으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셨던 게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평면의 방향이라는 게 수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언뜻 이해했는데, 근데 왜 이 평행인 걸 가지고는 방향을 구할 수 없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 평행인 벡터를 가지고 이 방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 라고 삽질을 막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평행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평면의 방향의 평행이다 라고 음, 하는 게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약간 정의하기가 불명확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이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것만 방향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평면이 뻗어나가는 네, 방향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 평면이 뻗어나가는 방향을 평면의 방향으로 보면 다 평행한 거라서 음, 뭔가 이 벡터들만을 가지고 평면의 방향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모든 벡터들을 일원화해서 이 평면이 어떤 곳을 보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법선 벡터를 평면의 방향을 보는 데 사용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뭔가 이 뻗어나가는 방향을 이 평면의 방향으로 정의하면 그래서 방향의 수직이라는 건 뭐고 이 방향의 평행이라는 건 뭐고 그런 걸 정의할 때 조금 이렇게 딱 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평면이 이 법선 벡터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명확한 거니까 음, 방향을 정의할 때 결국은 법선 벡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 법선 벡터의, 이게 법선 벡터니까, 얘가 어떤 평면의 방향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이, 이 방향은 정말 무한히 많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음, 음, 이 평면 위에 있는 벡터들만을 가지고는 방향을 명확하게 기술하기 어렵다. 음,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음, 저도 말씀해주신 거에 동의하고요. 음, 음, 그려주신 그림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막 그려주셨는데, 결국에 식으로 저 평면을 음, XY 평면이라고 하면, 음, 임의의 XY 실수에 대해서 Z축을 0이라고 가정하고, 이 모든 그려주신 평면상의 모든 점을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한다 했을 때, 무한한 값이 되잖아요. 저 XY에 어떤 실수를 넣어도 이제 다 방향으로 그럼 보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 무한한 벡터 중에서 어떤 게 방향이냐라가 이제 애매해지고 말 음, 그대로 무한대의 방향이 있는 건가?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이 평면에 수직인 걸 딱 하나 세워버리면 아, 요거는 뭔가 방향이라고 할 만한 좀 합리적으로 하나가 딱 방향이겠다라는 게 좀 와닿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저는 이 기하학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뭐 결국에는 같은 말인데요. 생각을 했던 거는 평면이라는 거는 공간을 두 개로 분할하잖아요. 지금 그려주신 빨간색 방향과 반대의 이 지금 새롭게 음, 그린 초록색 방향. 그래서 저는 이 법선 벡터가 평면이 공간을 두 개로 분할했을 때의 방향이 이제 생기는데 그 두 개의 방향을 정할 때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그려주셨지만, 뭐, 얘가 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휠 수도 있고,
뭐 시계 방향으로 살짝 틀어질 수도 있을 것인데 어느 방향으로 틀어지던 간에 이 평면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은 이 평면상에 있는 그 어떠한 점에서 법선 벡터를 그었었을 때 그 법선 벡터가 결국엔 그 평면의 어떤 방향성을 다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네, 저는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평면 네, 위에 한 점만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세 점이 있어야 되겠죠. 세 점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이제 벡터로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둘의 그냥 외적을 구하든 뭘 구하든 이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구해버리면 그게 법선 벡터가 되니까 음, 결국은 평면 위에 있는 벡터를 최소 두 개만 구할 수 있으면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실까요? 10번 문제 관련해서? 어, 저는 네, 이거 할 때, 네. 진짜 죄송한데, 오늘도 제가 지금 여기 손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라서, 예, 한번 좀 써주시겠습니까? 글자를 한번? 네. 제가 잘 쓸 수 있을까요? 네, 써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최승기 선생님께서 해주셔도 될 것 네네. 같아요. 아, 네. 네네.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10번 문제에서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는 d. 지금 이 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9번 문제 풀면서 물론 이제 우리는 9번 문제에서 그 t 값을 찾지는 못했어요. 문제 조건이 이제 만족하지 않으니까. 음. 그런데 이제 조금 ax 더하기 by는 뭐 d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ax 더하기 by는 d.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문제 풀면서 얻어낸 결론은 지금 그거인 것 같아요. A, B, C가 지금 평면의 방향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평면의 법벡터이다. 평면의 수직인 벡터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한 거잖아요. 10번 문제에 의하면.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밑에 있는 ax 더하기 by는 d라는 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거 우리 많이 봐왔던 식이죠. 네, 직선인가요? 네, 그렇죠.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마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내용이 이제 뭐 생각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이걸 처음 배울 때, 우리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다. 음. 단 b가 0이 아닐 때. 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우리 그 밑에 있는 그 두 번째 식은 분명히 직선이고요. 그러면 그 직선의 a, b가 뭘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a, b가 뭐일 것 같으세요? 그 방금 그 위에 있는 A, B, C라는 법선 벡터를 어, 그 바닥에 있는 XY 평면으로 사용을 하면 어, 저 사용하면 저 기울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C에 0이 들어가는데.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방금 이제 10번 문제에서 풀었던 거는 A, B, C라고 하는 벡터의 역할이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식에서 A, B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위에서 본 문제에서 선생님이 직선을 쫙 그리셨잖아요. 직선을 쫙 그렸을 때,
그 직선의 수직인 벡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아, A, B가 음,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음, 방향이 직선의, 아니라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있을 때 직선의 수직인. 네, 네 음, 그러면 우리 방금 했던 식으로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직선의 방향이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음, 그쵸? 왜냐하면 직선 위에 어느 점을 선택해도 수직이 될 거예요. 그렇죠. A, B하고 그렇죠? 음, 음, 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직선을 그냥 보는 방법의 차이가 달라서 지금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 우리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이 원리 위에서 공부를 음, 해왔다는 거예요. 음,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폼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두 직선이 수직이고 싶으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 충분한 조건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직선이 수직일 필요 충분 조건 공부를 하실 때. 그럼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이 그 A, B가 직선의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이제 뭐가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네, 하여튼 직선의 방향하고 그 다음에 뭐죠? 직선의 방향하고 그 다음에 그 직선의 수직인 방향의 내적이 얼마면 0이면 되겠죠. 세로면. 네, 그걸로부터 저 두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만들어낸 비율의 수치가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뭐 거기까지는 이제 사실은 좀 그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돌려서 말하면 이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좀 상상을 좀 해봤는데 그러면 두 평면이 수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두 평면이 수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법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평면의 방향을 왜 법 벡터로 해야 되지라는 고민은 직선에서도 이미 우리가 그 법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루어 왔고 거기서 하던 이야기와 별로 다른 이야기는 음, 아니다. 네, 음, 그 이야기를 저는 이제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음, 음,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딱 왔을 때, 그러니까 드는 생각은, 야, 그러면 평면 위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지 않냐, 평면에서. 네. 그러면 공간에서도, 공간에서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음, 약간 그 피타고라스 향기가 나죠? 음, 그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성질은 평면 위에서 음, 비슷하게 했던 거를 그대로 n 플러스 1 차원으로 올리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음, 모든 그 기본적인 성질들은 그 우리가 배웠던 평면 위에서의 성질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좀 그런 입장에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럼, 그냥 막연하게 평면의 방향이라고 그러면 이제 되게 평면의 방향이라고 하면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평면 위에 우리가 그 평면에 평행한 직선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올라가 있는 애들을 갖다가 태워보면 이거 방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음, 방향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적분을 할 때 지금 법 벡터를 이렇게 평면의 방향을 지정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선적분할 때 그러니까 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할 때도 왜 그렇게 적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과 수직인 것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음, 라는 음,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지점이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음. 이제 좀 코멘트를 남기고 싶습니다. 음, 네. 일변수 직선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 법벡터로 꼭 기울기를 표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음, 이것만으로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음, 음, 저는 그래서 약간 일 그 직선에서 또 법선을 그으면 그게 기울기다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약간 이게 직선에서도 어떤 유용성이 음, 있는가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음, 직선이 평면 위에 있으면 네. 죄송합니다. 직선이 평면이 아니라 직선이 공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음, 그러면 이제 다루는 방식을 우리 지금 3차원에서 다루는 방식을 툴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뒤에를 갖다가 더하기 C 곱하기 제로는 D 이렇게 바꾸는 거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0 곱하기 G구나. 0 곱하기 G 이렇게. 그러면 다루는 툴이 똑같은 툴 가지고 계속 다룰 수 있잖아요. 직선을. 아, 음, 똑같이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랑 결국은 똑같으니까.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방금 그 밑에다 점선으로 이제 수직이라고 그려주셨는데, 네. 그러면 그 점선의 화살표 끝이 도달하는 그 좌표가 A, B잖아요. 네네. 그런데 수직인 건 A, 마이너스 B잖아요. 그죠? 네네. 아니다. 그게, 잠깐만. 선생님, 거꾸로인가요? 아, 네, B, A인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말이 되죠. 네. 음. 일단, 네, 그거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면은 좀 그런 비슷한 문제를 한번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기로 하죠. 음, 일단은, 네, 그 정도까지만. 네네. 음. 뭔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똑같은 어떤 틀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직선에서는 그냥 이게 제로라는 것만 다르다라고 하면 음, 결국은 평면이랑 직선이랑 같은 형태로 구할 수 있다라고 음, 하는 게 조금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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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저 0Z 저렇게 넣어서 보니까 조금 더 관점이 또 달라지는 것 음, 같아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다 축이 하나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도 하나 있는데 근데 얘는 그냥 제로다. Z축은 그냥 제로라서 이 위에서 한다라고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음, 저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코멘트 하고 싶은 부분이 네. 있었는데, 음, 여기 최승리 선생님께서 왼쪽에 그려주신 음, 평면이 있는데, 요 평면의 벡터 방정식 있었잖아요. 이 평면 위에 임의의 점 A가 있고, 임의의 점 V라고 할까요? 임의의 점 V가 있고, 여기 노멀 벡터가 시작하는, 뭐, 이 점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한 다음에, 이 벡터 자체를 노멀 벡터라고 했을 때, 음, 저 식이 A로부터 V,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적을게요. 잠시만요. V라는 거는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이니까 V-A를 하면 A로부터 V까지 향하는 요 벡터가 나오고 이 음, 노멀 벡터랑 요 벡터 두 개는 이제 수직이니까 요거 닷 프로덕트로 노멀 벡터를 하면 0이다. 요거 예전에 음,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잖아요. 음, 근데 요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밑에 식이 조금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갖고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결국에 노말 벡터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A, B, C라고 노말 벡터를 이렇게 두고 음, 그다음에 요 V라는 거가 임의의 그 평면에 있는 임의의 점이니까 X, Y, Z라고 이렇게 뒀을 때 음, 결국에는 이 V-A라는 거는 X 마이너스 뭐 AX 또는 Y 마이너스 AY Z 마이너스 AZ인 거고 음, 이 것과 이 벡터와 이 노멀 벡터 위에 있는 A, B, C를 내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벡터 방정식을 풀려면. 근데 음, 그 내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x의 개수로 올 수 있는 거는 a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음, ax 곱해버리면. 같은 x 음, 성분끼리 곱하면 ax 나오고 마이너스 a 곱하기 지금 그 a가 여러 군데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음, 일단은 적어볼게요. 네. ax 곱하기 네 이렇게 되고 음, 뒤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쭉 된다고 하면 아 이게 노말 벡터를 몰라가지고 알고 싶어가지고 A, B, C로 두고 이 평면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여기 임의로 잡았던 A가 이 X의 개수로 와버리고 B가 음, 이 Y의 음, 개수로 와버리고 음, C가 이 Z의 개수로 와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D로 빠져버리는구나. 요게 음, 조금 이해가 됐어가지고 요것도 한번 음, 음, 음. 음, 정말 이게 이 여러 명이 같이 푸니까 정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이게 해석이 다 될 수가 있는 것 같으네요. 지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개수가 또, 네, 벡터지가 안 와닿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 맞는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10번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실까요? 어, 그러면 없으시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연습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네. 이제 5번 문제에서 저는 이제 오늘 오후에, 늦은 오후에 그 디스코드에 푼 것까지는 우선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우선 3번까지밖에 문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4번부터는 제가 약간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 것뿐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번은 부터는 풀지 못했고요. 우선 저는 3번까지 풀었기 때문에 제가 푼 문제까지는 제가 먼저 한번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 이제 벡터 방정식 이해하기라는 그런 제목의 문제인데, 벡터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를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하고 R3 공간에서 해당 식이 어떤 기하적 대상을 정의하는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요 1번 문제는 그 연습 문제 4번에서 9번 문제를 풀었던 거랑 좀 비슷하게 좀 제가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공간 안에 이러한 L이라는 어떠한 직선이 주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그 직선 상에 어떠한 요 하나의 점이 1, 2, 0이라고 주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어, 이거를 0벡터를 시작점으로 하고 있는 그 어떠한 그 벡터,
를 그어본다고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벡터 u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를 이런 식으로 콤마 2 이런 식으로 주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럼 결국엔 벡터 A와 벡터 U의 합은 편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될 터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벡터 R로 표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지점이 -t, 3t, 그다음에 2t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빗금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어떤 공간 안에 직선 L에 어떤 임의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선과 평행하는 형태로 그려질 수 있는 어떤 벡터 U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직선상의 이러한 벡터 방정식을, 그러니까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지. 음. 결국엔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공간상에서 이런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그 공간상에서의 어떤 직선상에서의 어떠한 점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직선과 평행하는 또 다른 벡터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간상 안에서의 이러한 어떤 그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이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네, 방금 선생님 설명을 듣다가 네.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제가요? 아니, 제가요. 예, 예. 네, 그걸 좀 바로 잡으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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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까 직선을 다룰 때, 직선에도 법방향이 있지 않냐,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그래서 직선에도 법방향이 있으니, 이것도 방향이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는 평면 위에 직선이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겠네요. 음, 근데 공간으로 직선이 올라가면 그 직선의 법방향이 하나, 두 개가 아니죠. 네,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네, 문제 1번에 오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바가, 어, 충분하지 않다. 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 평면에서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 괜히 혼돈을 드린 것 같아서. 음, 네. 직선이 공간으로 올라오니까 직선 자체에는 법방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 법방향이 아까 평면의 평행인 방향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처럼 네, 그 방향 자체가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을 이렇게 감싸고 돌잖아요. 네, 법방향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게 무한히 생기는 그 오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다루는 공간이 어딘지 정확히 보고 해당하는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닙니다. 아까 그 오디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해당 내용은 이제 평면 상에서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공간상으로 좀 넘어왔기 때문에 약간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선생님이 방금 문제 푸셨던 벡터 네. 방정식 이해하기인데 지금 이 여기 1번에 제시된 벡터 방정식이 직선을 나타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선의 공간, 그러니까 3차원 이상의 공간, 3차원에서 공간, 3차원에서 직선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직선의 방향대로 그것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음,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 직선에는 법방향이 있기는 한데 이 직선의 법방향은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음, 네네. 그래서 그 평면에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는 또 문제가 있다. 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까요? 네네. 그거를, 그 차이점을 알고 음, 그것이 왜 그렇게 타당하게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직선의 방향을 이해할 때와 평면의 방향을 이해할 때는 똑같이 방향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약간 음, 정의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네네네. 3차원에서는. 네네네. 그렇게. 네, 네, 이해됐습니다. 음, 지금 약간 태승 이거 비슷한 뭐가 잔뜩 그려주셨는데, 이거. 예. 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네? 어, 평면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너무 많아서 그냥 법선을 만든다. 인 음, 것처럼. 음, 여기서도 이렇게 잡으면 수직인 선이 무한히 많으니까 음, 이거는 하나다. 약간 뒤집어졌지만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이거는 하나다가 뭔 아, 얘기죠? 이건 하나다가. 감사합니다. 네, 직선이 있을 때 이 예, 직선의 법벡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평면에서는 하나인데 예, 이 예. 3차원 공간으로 오면 360도로 무한히 아, 많아서 네네. 이 경우에는 그냥 이, 이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 방향의 수직인 이 방향을 어, 직선의 방향이다. 음,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평면에서 평행인 걸 갖고 하기에는 이제 아, 너무 너무 많아서, 많으니 음, 법선 벡터의 방향을 평면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과 약간 음, 이랑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선 가시같이 이렇게 그려놓은 요 부분이 이 직선의 방향이다라고 설명하는 그 맥락이, 네네. 네, 이제,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저는 음, 이 벡터 방정식을 보면서 저번에 홍성문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점을 하나 잡고 그거에서 방향을 잡으면 직선이든 평면이든 그릴 수 있다라고 음, 하는 거가 이 벡터 방정식에서 좀 되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 점을 지나는데 방향 벡터는 이 u라고 하는 방향이랑 똑같다. 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직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음, 네. 혹시 또 1번 문제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음, 어, 없으시면 자연스럽게 2번으로 한번 쓱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쑥 지우고. 제가 2번은 풀긴 풀었는데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풀라는 방식대로 안 풀었어요. 보니까 제가 풀고 나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틀렸습니다. 틀린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들은 이걸 잘 푸셨는지 처음에는 이 문제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 머릿속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지를 않아서
이제 그 채널지기님이랑 그 최승리 선생님께서 디스코드에서 막 이렇게 의견을 나눴던 걸 좀 읽어본 다음에 그거를 좀 참고를 해서 한번 풀어보긴 했는데요. 근데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왜냐면 2번 문제 푼 거랑 3번 문제 푼 거랑 제가 똑같아요. 푼 방식이.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방식이 똑같아서 틀리긴 했지만 어쨌든 한번 푼 대로 한번 설명해 본다고 한다면 점 1,3,0을 지나고 벡터 u에 따라 뻗는 직선을 포함을 하면서 또한 벡터 v의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을 벡터 내적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벡터 내적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풀은 거라서 문제가 저는 이제 잘못 푸는 것 같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문제를 읽고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렇게 평면이 있고 어떠한 평면 위에 점이 하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점이 지금 1,3,0이라고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벡터 u를 그냥 제가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한번 여기 벡터 u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 벡터 V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벡터 V의 수직인 평면의 수직인 평면이라는 표현을 보고서는 아, 이걸 그럼 이렇게 그려야 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근데 잘못 그린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 벡터 V도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벡터들과 이렇게 수직인 형태로 벡터를 그려주게 되면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혼자 그렇게 그냥 약간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외적을 구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n이라는 것은 벡터 u와 벡터 v의 외적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이렇게 행렬식을 이용을 해서 푸는 게 더 저는 좀 익숙해서 이걸 또 이제 행렬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중간을 빨리빨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1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밑에 플러스 k 해서 2, 1,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 3j 3k 그래서 이렇게 법선 벡터를 외적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평면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 이걸 이제 법선 벡터라고 설명해 볼 수 있다라고 전 나름 이해를 했고 뭐 제멋대로 문제를 좀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점, 점 1, 3,0이 있고 그 다음에 법선 벡터를 도출을 했으니까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서 평면의 방정식을 세워본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을 해서 정리를 쫙 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게 되냐면 3x
플러스 3y 플러스 3z는 12라는 이러한 평면의 방정식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문제에서 벡터 내적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지금 풀질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잘못 풀었다라고 저는 우선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사실 잘 몰라가지고 저는 여기서 이제 멈춘 상태거든요. 선생님들 혹시 이걸 어떻게 푸셨는지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풀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는 아, 맞게 네네네. 푸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게 푸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이게 근데 내적 이용한 거 맞아요? 아, 그 내적만 결국은 똑같은 방식인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선생님께서 구하신 식 중에 이 법선 벡터랑 이 점을 가지고 이 식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다르게 한번 풀어서 쓰면, 어,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기서 그, 음, 임의의 XYZ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2번 문제죠. 네, 2번 문제. 네. 2번 문제니까, 이제 임의의 X에서 1, 임의의 Y에서 3, 임의의 Z에서 그죠? 0라고 네. 하면, 이게 이제, 음,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임의의 X, Y, Z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근데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1,3,0은 알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 방향이 헷갈리네요. 이렇게? 이렇게인가? 아무튼, 이 벡터가 결국은 이 벡터가 되니까, 그 1,3,0에서 XYG로 향하는 벡터가 이 벡터가 되니까, 우리는 법선 벡터를 알고 있고, 어, 그러면 이 XYG는 임의의 수니까 결국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벡터를 이 XYG만 바꿔주면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법선 벡터와 이 1,3,0으로부터 임의의 XYG로 이어지는 이 벡터의 내적을 구하면 이게 음, 법선 벡터이기 때문에 0이 나온다. 아, 아까 그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 내용이다. 그죠? 맞습니다. 예, 아까 그, 그리고 이제 풀면 정미경 선생님이 푸신 것과 동일한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까 앞에서 이동주 선생님께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 아닌가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저 아. 근데 요거 푸실 때, 저 과정은 저도 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저는 이 벡터 1, 1, 마이너스 2가, 평면과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려주신 이 사각형 평면에서 요거를 생각했거든요. 어떤 저 거? V 자체가 음, 법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게 헷갈려서 아, 아, 그 채널지기님께 질문을 드리. 아, 그 근데 질문이셨구나. 채널지기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예, 의도하신 각각의 그, 거는 정미경 선생님이 그리신 걸 의도하신 것 같고, 예, 맞아요. 그 코멘트 달아주신 걸 읽어보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출제를 하신 거였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문제를 읽는 과정에서 이제 최승희 선생님 같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음, 음. 상황이었는데 이게 의도는 이거였다. 약간 이렇게 아, 코멘트를 해주셔서 사실 되게 컨닝을 했습니다. 그 코멘트를 보고 문제를 푼 거라서 아하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었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벡터 내적 조건을 이용하지 않아서
틀리게 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풀면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혹시 또 2번 관련해서 또 혹시 코멘트 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그 친화적인 코멘트를 못 보고 그냥 저 벡터 V가 노멀인데 그냥 저 점 하나만 1,3, 0만 있으면 평면 방정식 나오는 거 아니야? 해서 그냥 그 두 개, 그럼 그 두 개를 내적해서 0이면 평면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풀어놓고 네, 저 벡터 U는 왜 나왔지 하면서 아, 끝냈는데 네. 저도 맞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풀었다가 그렇게 음, 푸니까 안 맞더라고요. 음, 그렇게 풀면 이제 U, U의 수직이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네. U랑 V를 내적하면 0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어, 뭐지? 아니면 이게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의도하신 건가? 막 혼자 음, 하다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벡터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법선 벡터의 방향으로 표현하는 그 것이 맞다. 근데 이제 그 약간의 모호성이 있어서 좀 그렇다. 음. 네, 그 질문을 다행히 해주셔서 쓱 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푼 거라서 저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이번 문제 관련해서 코멘트가 없으시면 3번 넘어갈까요? 네,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 문제 2번이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어, 잘못된 거죠? 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최널지기 님이 힌트를 주실 때도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냐면 그 평면이 U에도 수직이어야 되고 V에도 수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평면의 방향을 그냥 법선 벡터의 방향으로 보시고 음, 그 관점에서 문제를 서술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3번으로 쓱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제 외적을 통한 법선 벡터 구하기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제가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쭈르륵 딸려 있는데 하나씩 한번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먼저 어, 이것도 그냥 저는 그냥 그려봤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그려보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걸 잘 그릴 줄 몰라서 모르는데 자꾸 그려버릇해야 왠지 제가 좀 늘 것 같아가지고 또 그려봤는데 혹시 잘못 그렸으면 꼭 코멘트 해주세요.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자, 점 A가 이렇게 있는데 점 A가 지금 0,1,0이라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벡터 A, 벡터 B를 이렇게 벡터 B가 아니라 점 B를 2, 1, 마이너스 3이라고 놓고 그다음에 점 C를 1, 마이너스 1, 4 이렇게 찍어 놓은 상태에서 요 AB 벡터 요 AB를 구하라. AC를 구하라.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더 AB는 2, 0, 마이너스 3
도출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벡터, 벡터,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AC를 1, 마이너스 2, 4 이렇게 먼저 이제 구해봤습니다. 구한 다음에 외적을 이제 계산을 해서 법선 벡터를 구하라고 이게 문제가 주어져서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제가 이제 외적을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번 이거를 행렬식을 이용해서 풀어가지고 약간 좀 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제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 그다음에 마이너스 j 2, 마이너스 3, 1, 4 그리고 플러스 k 2, 0, 1, 마이너스 2 그래서 실제로 쫙 계산을 하게 되면 k 마이너스 4k 그래서 이렇게 법선 벡터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선 벡터를 구했고, 그 다음에 점 A,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완성을 하라. 이렇게 문제를 제시를 하셔서 이거를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0 해서 쭉 계산을 하게 되면 6x 플러스 11y 마이너스 4z는 11 이렇게 평면 방정식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요. 혹시 여기 관련해서 코멘트 같은 거 해주실 내용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됐을까요? 그쵸? 2번 문제랑 3번 문제랑 거의 비슷해서 어, 이렇게 3번 문제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코멘트가 없으시면. 자, 문제는 제가 4번부터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4번 문제를 푸신 선생님이 계실까요? 계시면은 좀 풀이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4번이 개인적으로 저는 좀 재밌었는데요. 네. 그, 일단, 이 P1과 P2가 있는데, 미지수가 3개인 방정식이잖아요.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정보 이전에 음, 미지수가 3개인 방정식인데, 식은 2개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해를 사실 결정할 수가 없다. 하나의 유일한 음, 해이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될 텐데, 어, 이제 중학교 때는 그러고 이제 안 풀고 넘어가는 거죠. 해가. 근데 이 해를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 해의 집합들을 구할 수는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음. 어떻게 저도 이 과정이 삽질을 많이 해서 지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잠시만요. 위에 거 지워드릴까요? 어, 네, 위에 거 지워드릴게요. 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 x, y, 음, z가 3이다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있고 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z는 1이다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음, 이 식을 주물럭주물럭 해서 음, 이 x, y, z의 어떤 관계식들을 뽑아내 보면 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두 개를 더하면 3x 플러스 2z는 4.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고, 뭐,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빼면 음,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 맞나요?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식에 두 배를 하면 그 위에 식에 두 배를 하면 2x 플러스 2y 플러스 2z는 6이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z는 1이니까 음,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음, 3y 플러스 z는 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크게 이 세 개의 식을 우리가 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음, 이것만 갖고는 x, y, z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음, 대신에, 음, x, 2y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 그러면 x는 2y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음, 밑에 식을 보면 3y 플러스 z는 5. 그러면 z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x도 우리가 y로 표현할 수 있고, 아, x도 y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약간 퉁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y로 그냥 표현하면 x, y, z를 2y 마이너스 2, 콤마 y, 콤마 마이너스 3y 플러스 5로 음, 사실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의 그 음, y라는 변수만 가지고 이 음, 변수는 아무렇게나 둬도 되니까 y 대신에 t라는 걸로 우리가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2t 마이너스 2, t 음, 마이너스 3t 플러스 5가 이 두 평면의 이 두 연립방정식의 어떤 해라고 할 때 이 해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이 t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점들의 집합일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게 곧 직선이 되는 것이고, 음,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해를 구했더니 이런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라고 음, 하는 거를 기하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음, 이 평면과 이 평면의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이 평면과 이 평면이 만나는 어떤 만나는 부분일 거니까 음, 평면과 평면이 교차하면 그게 직선이 된다라고 음, 하는 것이죠.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죄송합니다. 음, 그러면 이 직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음,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직선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직선이 뭐냐면 이건 거죠. 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파라메트릭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라메트릭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했을 때 음, 아까 우리가 파라메트릭 방정식을 구할 때 한 점과 방향만 알면 직선을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t에다가 그냥 1을 대입하면 0, 1, 2가 되는 것이고 음, 만약에 2를 대입한다고 하면 2, 2, 이거, 마이너스 네, 6이니까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만 점으로 구하면 되니까 그냥 이 점을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향 벡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겠죠. 음, 2 콤마 이렇게 빼겠습니다. 2 콤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한 점을 알고 있고 방향 벡터도 알고 있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한 점과 방향 벡터를 파라미터화한 걸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다시 쓰면 음, 0, 1, 2에다가 이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t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는데 음, 잠시만요. 음, 2, 1, 마이너스 3. 음, 0, 0, 0. 음, t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음, 제 마이너스 2, 제로,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점도 결국에는 그 직선 위의 점인데 음, 그러면 지금 얘를 써서 조금 헷갈리게 됐는데 t가 0일 때를 점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럼 네. 방향 벡터는 결국 똑같으니까 2, 마이너스 2, 0, 5가 이제 한 점이 되고 거기서 방향 벡터를 더한 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게 곧 이거랑 똑같죠. 2t에 마이너스 2를 한 거랑 1t에 더 0을 더한 거랑 마이너스 3t에 5를 더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직선이 된다. 음, 근데 그 직선의 식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t라고 하는 변수로 파라미터화된 형태로 구할 수가 있다. 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직선의 파라메타이즈 방정, 그 파라메트릭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과 결국은 동치다. 그냥 음, 형태만 달라지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약간 설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음,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파라메트릭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직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그 논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음, 약간 좀 와닿지 않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직선. 그건 t로 파라메터화할 수 있고, 그게 파라메트릭 방정식이다. 라고 하니까, 음, 파라메트릭 방정식이 그래서 직선이구나. 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두 평면의 교선을 찾는 거니까, 저 식이 지금 P1하고 P2가 각각의 평면이고, 어, 그러면 만약에 저 두 식을, 연립을 했을 때, 잠시만요. 네. 제가 좀 쓰면서 설명.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음, 저 이제 평면의 식이 있을 거고, 어쨌든 교선이라고 하니까, XY, 저 두
두 식에 나타나는 x, y, z가 다 같을 거잖아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1번 식이 x 플러스 y, 뭐 z,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이럴 때 그냥 이제 z를 소거시켜 주면은 마이너스 x 2y 2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직선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저기서 나오는 저 직선은 그러니까 결과 식에 나오는 x, y 그 점들은 하나의 직선일 텐데 그럼 저 직선의 의미가 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그러면 결국은 이제 평면과 평면을 겹치면 하나의 직선이 나올 텐데 최승민 선생님 말씀처럼 그럼 그 직선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방향 벡터 1,1,1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쭉 펼쳐지는 직선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럴 때에 그 직선을 XY 평면으로 이렇게 사용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Z 값이 0인 XY 평면에만 그려지는 그런 기울기가 1인 그냥 직선이 될 거잖아요.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네, 네. 저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이 음, 좀, 뭐 그냥 얘가 그냥 음, 하여튼 얘가 이제 여기에 방향 벡터는 1,1,1인 거죠. 그냥 제가 임의로 잡은 거예요. 네, 음, 이 직선은 1,1,1로 쭉 뻗어나가는 그냥 직선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두 평면을 만약에 겹쳤는데 그 겹쳐서 나온 직선이 그냥 1,1,1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를 그냥 요게 X축, 요게 Y축, 요게 Z축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그냥 XY 평면으로 사형을 시켜버리면 네. 그러면 음, 얘 방향 벡터는 1,1,0이 나올 거잖아요. 얘 그냥 그러니까 Z는 0이고 XY 쪽으로만 그냥 1,1 방향 쪽으로 쭉 뻗어 나가는 직선이 나올 음, 거고 만약에 저 1,1,1, 직선을 YZ축으로 사형을 시키면 얘는 요 방향으로 뻗어 나가겠죠. 음, 반대로 이제 음, XZ 평면으로 사형을 이렇게 쭉 내려서 사형을 시켜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요 직선은 XY 평면으로 사형을 시킨 직선이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 어쨌든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다는 것 자체가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번식이 가지고 있는 XYZ랑 2번식이 가지고 있는 XYZ를 다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다 똑같다고 놓고 지금 식을 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 놓으니까 하나의 직선이 나왔다는 거죠. 그 음, Z 정보는 사라져 있는. 그럼 음, 어쨌든 X, Y만 나타나 있긴 하지만 음, 그러면 여기서 나온 직선은 X, Y 평면에 사용된 직선일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음, 관계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음, 저희가 그냥 어쨌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교선 위에 하나의 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요 위에 있는 그냥 하나의 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짝 맞는 거 하나 집어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y에 1을 넣으면 어, 그냥 뭐 x에 2를 넣고 y에 2를 넣으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x에 2를 넣고 얘 2를 넣으면 요거를 만족을 시키잖아요. 음, 그러면 그냥 x랑 y를 2,2로 음, 그냥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음,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식은 Z는 여기에 넣으면 음, 나올 거잖아요. 마이너스 1로. 당연히 뭐 여기에서 2 넣어도 여기 당연히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점을 특정 짓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음,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뭐 x, y, z 중에 하나를 날려버리고 음, 각 뭐 계산하기 편한 뭐 x, y 평면이라든가 평면에 사용을 시켜서 직선을 하나 구해놓고 그럼 직선을 하나 구해놓으면 네, 세 개 있을 때보다 이제 x, y를 딱 정해 놓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음, 하나를 정해 놓으면 네, z값을 뽑아서 그냥 뭐 z도 마이너스 1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음, 점 하나가 나왔으면 그럼 점 2도 뽑을 수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y에 4, 뭐 4, 를 넣고 뭐 x는 네, 뭐 음, 해당한 값 넣고 j 값 넣으면 또 나올 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 두 개를 우리가 뽑았으면 뽑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교선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다 나온 거잖아요. 직선의 음, 방정식은 점 두 개만 있으면 구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럼 여기에 뭐 두 개를 통해서 방향 벡터 구한 다음에 그걸 그냥 파라메트릭 식으로 표현을 하면 표현하기만 하면 되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구했어요. 음, 네네. 그래서 음, 네. 그리고 음, 음, 사실은 이제 방향 벡터, 그러니까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사실 이제 두 평면이 있다고 하면 두 평면이 겹쳤을 때 나오는 직선이잖아요. 그럼 그 교선이라는 것은 A 평면에도 들어있고 B 음, 평면에도 들어있는 하나의 직선이니까 그거는 곧 A의 법선 벡터와 B의 법선 벡터가 있을 텐데 그 직선이라 함은 A의 법선 벡터와 내적을 했을 때도 0일 거고 그 음, B 벡터의 법선 벡터와 내적을 해도 0일 거라는 거죠. 음, 음, 네. 그렇게 해서 그 방향 벡터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음. 얘의 방향 벡터는 그냥 저희가 편하게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어,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방향 벡터 뭐 A라고 하고 그러면 저희가 뭐 구하고자 하는 걸 뭐 X, Y, Z로 놓고 그런 식으로 식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식을 연립 방정식 만들게 되면 방금 이제 최승 선생님께서 음, 그 미지수는 세 개인데 이제 식은 두 개가 나오는 그게 나오니까 음, 그걸 최승 선생님이 방금 푸신 대로 이렇게 풀면은 방향 벡터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음, 네. 그 방식으로 방향 벡터를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네. 점을 찾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방향 벡터를 이렇게 풀지 않고 그냥 이걸로 점 두 개를 구해서 방향 벡터 그 점을 두 개를 빼서 방향 벡터 본 다음에 하는 게 더 좀 쉬웠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예, 그 여기까지. 음, 구하신 거에서 네, 어, 그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네, 이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면 z가 사라져서 x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2다. 네. 그게 z가 0이어서 z로 사용된다. 그 z축으로 z축이 맞나요? 아무튼 밑으로 사용된다. 라고 하는 의미이신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 로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음, 어떤 직선, 그러니까 두 평면이 있으면 그게 이제 딱 겹쳐져서 직선 하나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네. 3차원 공간 안에 직선이 하나 이렇게 쭉 있을 음, 텐데, 그러면 일단 그 조건에서 저는 Z 값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네네네. 그냥 XY 평면에 사용시켰을 그러니까 X, Y의 그 교점들만 찾고 싶은 거죠. 이 두 개의 그 아, 식을 통해서 네.
Z값은 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그 XY 값만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Z값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빼기 위해서. 그래서 음, 그러면 어쨌든 X, Y의 집합들은 쉽게 구해낼 수 있잖아요. 그 음, 집합들이 곧 제가 이제 가정한 그 직선의 Z값은 빼고 뭐 그러니까 XY 콤마에 여러 집합들이 있을 텐데 그거 음, 중에 X, Y 값만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음, Z값은 신경을 안 쓰고 Z값은 그냥 물음표로 놓더라도 음, 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Z축 그러니까 XY 평면에 사용시킨 그 직선이 아니겠느냐. 음, 음, 라는 네네. 음. 네. 음. 약간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부분이, 네. 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3이다. 라고 하는 거랑, 2x 마이너스 y 플러스 z는 1이다. 라고 네. 하는 거는 이 두 평면의 어떤 교선이잖아. 아, 이 해가 그 두 평면의 교선을 구하는 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각각은 평면이고, 네. 이런 건데, 네. 이, 음, 제가 갖고 있는 이 의문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에서 2를 뺐는데, 네. 그 결과값이 Z가 없어져서 XY 축에 있는 어떤 식이다, 음, 어떤 직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직선이라고 하는 게 왜 이 교선 방향으로 가는 벡터의 사형 벡터가 되는지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선일 수도 있잖아요. 음, 이게 네네. 왜 사형 벡터로 되는지가 네네.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 그림에서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요게, 어, 그, 두 평면의 교선일 거고, 1,1,1 방향으로 가는 네네네. 교선일 거고, 그럼 얘의 이제 후보군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 1,1,1, 뭐, 점점점, 뭐, 2,2,2부터 뭐, 점점점, 뭐, 있을 거잖아요. 음, 음,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음, 저는 이제 세 번째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요것만 이제 뽑은 거죠. 제가 여기서 한 일은. 음, 그럼 요것만 뽑겠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 값만 남을 거잖아요. 그럼 1,1에서 1,1,1에서 요 두 값만 뽑으면 여기 될 거고, 요게 1,1일 아, 거고, 아, 여기가 2,2,2라면, 얘에서 음, 2,2, 한다면, 얘가 2,2,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네. 값을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곧 음, 상관직선이라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음, 음. Z값은 없어졌지만, 네, X와 Y의 관계는 사실은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니까 네, 동등하게 유지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형 벡터가 된다. 네, X와 Y의 관계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Z만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냥 이걸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그림자로 내려준 것처럼 된다. 네,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음,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사용 벡터 구한 다음 스텝이 역시 어떻게 됐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혹시 설명해 아, 주세요. 요거를 이제 구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의 XY 값은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을 거잖아요. 직선 두 개. 그러니까 네,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첫 번째는 2,2였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Z값은 요 두 식 중에 1번, 2번식 중에 하나에 집어넣으면은 네, 동일한 값이 나올 테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Z값도 특정식이 네, 쉽고 그럼 동일한 로직으로 점 2번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뭐 x에 4를 집어넣고 그럼 y값 나올 테고 거기에 해당한 z값도 여기에 넣어서 뭐 구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교선의 두 점을 구할 수 있으니까 방향 벡터 구할 수 있고 뭐 시작점 둘 중에 하나 잡으면 되고 그거를 그냥 파라미터 네 방정식으로 표현하기나 하면 네 될 거 네 될 것 이해했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두 그러게, 식을 주물러서 하나의 변수를 없애버리면 그, 제, 그 나머지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유지되니까 식을 더 만들기가 편하다. 네. 우리 사용 벡터랑 기하학적으로는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유용한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인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음. 음. 그래서 저는 이 파라메트릭 방정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왜 파라메트릭 방정식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아까 뭐 무슨 무슨 t 무슨 무슨 t 무슨 무슨 t로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0도 대입하고 1도 대입하고 2도 대입하면 이제 값들이 계속 구해질 텐데 이렇게 구해질 텐데 이게 결국은 그 뭐냐 t의 개수만큼씩만 차이가 음. 나는 거잖아요. 2, 음. 2, 3, 4 이러면 그냥 x는 2씩 차이가 나고 y는 3씩 차이가 나고 z는 4씩 차이가 나고 그래서 파라메트릭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름의 의미도 좀 와닿았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이거 4번 문제를 좀 풀어보고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해도 될까요? 제가 음. 지금 제가 바로 이해가 좀 되지는 않아가지고 네, 조금 네네. 네, 뭐 디스코드든 거기다 질문을 다시 한번 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 또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음, 음, 어, 네, 우선 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질문도 좀 약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음. 하나만 질문하고 싶은 네, 게, 먼저 주세요. 그러면은 평면과 평면을 이렇게 겹치게 되면, 어쨌든 그 평면과 평면을 이렇게 맞닿았을 때 그 맞닿는 점이 어떤 직선, 그 교선이 직선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맞죠?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해주신 거는 그냥 임의로 그냥 제가 잡으면 되는 거란 말씀이신. 저 빨간색은 사실 이 문제와 연동되는 저 실제 교선은 아니고 제가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 평면에 두 평면이, 두 평면의 교선이 만약에 1,1,1 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직선이라면 음, 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냥. 음, 네. 음, 음, 그렇게 해야 XY 평면에 사용시켰을 때 또 뭐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직관적으로 알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음.
결국은 이 두 평면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직선인데 그 직선을 그냥 그 벡터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으니까 방향이 똑같은 벡터의 관점에서 보고 설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형 벡터나 이런 관점을 도입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냥 이 방향으로 쭉 이어지는 어떤 직선인데 방향 벡터만 놓고 생각해 보자.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여기서 조금만 덧붙여보면, 아까 그려주신 거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음, 뭐, 요렇게 이제 그렸다고 했을 때, 음, 음, 아까 1,1,1을 예시를 들어줬으니까, 1,1,1이라면 뭐 어딘가 이렇게 공간으로 뻗어갈 거잖아요. 그림이 참 이상하지만,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 이 3차원에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게 A, B, C라는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X축, Y축, Z의 그 XY 평면으로 사형을 시켜버리면, 요 정도가 이제 될 건데, 그때 이 요소들은 어떻게 바뀌냐면, A, B, 0으로 바뀌는 거고, 음, 요거에 대한 관계식이 아까 전에, 어, 뭐, 임의의 그런 계수를 쓰면, mx 플러스 ny는 뭐, 예를 들면, 뭐 k다. 뭐 이런 식의 XY로 이루어진 직선. 결국에는 XY 2차원에서의 직선 방정식인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고 하면, 요 XY 평면으로 사형시켰을 때의 직선이 그리는 게 요 식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걸로 저 이해를 했거든요. 음, 결국에 예, 사형을 시켰다는 거는 XY 평면에서 2차원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3차원인 A, B, C를 2차원에서 바라보면 0, Z축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A, B, 0으로 바라보겠다는 거고 그렇게 보면 저희가 그냥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던 그냥 2차원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 결국에는 요 방정식이 아까 전에 그 두 가지 평면의 식들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 두 평면이 둘 다 만족시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3차원의 직선일 텐데 거기서 알고 보니까 이게 Z가 떨어져 나가니까 XY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음, XY의 관계를 저희가 알게 된 거고 그 관계가 뭐냐고 하면 이렇게 XY 평면에서의 사형한 직선의 관계였다라는 걸로 이제 설명해 음,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음, 요게 맞나요? 음, 네, 맞습니다. 음, 음, 아, 음, 그리고 저 약간, 뭐, 아까 그, 홍성곤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뭐, 제가 많이 덧붙일 건 없는데, 그냥 저는 생각하면서 좀, 어, 평면과 평면을 겹친다는 게 은근히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아, 뭐, 이렇게 겹쳐지는 게, 그냥 A4끼리 이렇게 겹친다. 이게 A4가 하나고, 이게 A4다 했을 때, 이렇게 겹쳐지는 걸 상상을 했는데, 요게 막 이렇게 기울어지면, 비스듬하게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지? 막 생각이 잘 안 됐어가지고, 하나 생각했던 거는, 결국에는 그 평면과 평면이 만났을 때 교선이 생긴다는 거는 뭔가 조금 명확해 보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두 면이 만났을 때 평행하지 않는 이상, 그게 네, 이제 선이 한 개는 생기겠다는 이제 음, 와닿았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시작점을 직선을 그냥 하나 있다고, 3차원의 직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하나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평면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직선을 음, 포함하는 평면인데, 요거를 이 직선은 가만히 두고, 직선을 딱 정가운데 있는 축으로 생각하고 평면을 돌린다고 생각하니까, 아, 결국에는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게 어떤 직선이 생길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직선을 하나 먼저 그어놓고, 거기에 평면 생길 수 있는 가지수들을 생각해보면, 요게 조금, 평면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길 수 있잖아요. 360도만큼.
그런 것들을 임의의 그냥 각도로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두 개를 잡는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 교선을 평면이 마주쳐서 교선이 생긴다는 거는, 아, 요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음, 저는 조금 이게 쉽게 와닿았어가지고, 한번 음, 이것도. 음, 음, 저 혹시 음. 이야기해도 될까요? 어, 시간이 네네네. 될까? 네. 네네. 10분 시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빨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네. 더 늦게까지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아까 그 홍성호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그 약간 사형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불현듯 그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서 일단 이 문제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찾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그냥 표현하자면 L은 포인트 더하기 T 곱하기 방향이에요. 음, 점 플러스 T 곱하기 방향 벡터 뭐 음,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스칼라배니까. 그러면 직선을 찾으려면은 일단 교점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겠죠? 왜냐면 아까 그 직선의 방정식 네, 그 네 개 변수로 표현된 방정식이 점 더하기 t 곱하기 방향 벡터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한 점 찾고 그다음에 방향 찾으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방금 이제 그 점을 찾는 거는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잘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딱 눈대중으로 봐도 내가 젤로 찾기 쉬운 점이 뭐지 하니까 0,1,2더라고요. 음, 0,1,2 제일 찾기 쉬운 게 그냥 딱 봐도 눈에 보이는 거 지나가는 한 점 그죠? 아, 그러면 이제 방향을 찾아야 되겠죠 이제 방향을 자 그러면 이제 방향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한번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죠. 자 평면과 평면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면 아까 이제 직선이 된다는 것은 이제 직관적으로 다들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그쵸? 그러면 그 지금 눈에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 그 직선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냐면 P1에도 포함되는 직선이고 P2에도 포함되는 직선이에요. 음.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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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직선은 평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음, 누구랑 수직이죠? 법선? 네. 그 평면의 방향이라고 불리는 법벡터와 수직이죠. 음, 그 직선은. 네. 네. 그러니까 P1 그 교선을 L이라고 했을 때 그 L은 P1 위에 놓여 있어요. 음, P2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법벡터와 항상 수직이죠. 직선 L은. 네. 네. 그러면 1,1,1과 음, 수직이고 맞죠? 네. 2, 마이너스 1,1과 수직이다. 맞죠? 네. 선생님, 그러면 혹시 뭐 생각 안 나세요? 외적을 하면, 그렇죠. 두 음, 법벡터를 외적을 하면 교선의 방향이 나온다는 거죠. 아, 아, 법벡터를 외적하면 교선의 방향이 나온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선의 본질은 P1에도 놓여 있고 P2에도 놓여 있으니 네네. 법벡터와 수직이다. 수직인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법벡터와 수직인 방향이야. 그러니까 두 법벡터를 외적을 하면 우리는 그 아까 그 앞에 말이 꼬인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외적을 해서 나타나는 벡터는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라고 했어요. 두 음,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관계없이 물론 이제 같은 방향이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향을 조금 쉽게 구할 수도 있겠다. 음, 근데 지금 이거 본질은 뭐냐면 아까 홍성호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사형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사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최승민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도 사실 조금 약간 그 고차원적으로 발을 내디뎌 보면
지금 하는 얘기랑 결국에 같은 얘기라는 거죠. 음, 그거를 갖다가 조금 더 그러니까 뭔가 좀 뭐라 그러지? 약간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 의도를 가지고 보면 문제 3번에서의 방법과 문제 4번에서의 방법이 다릅니다. 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거를 묻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같은 방법은 아닌데, 저는 갑자기 느닷없이 왜 문제 3번에서 외적이라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평면의 법벡터를 구하게 했을까? 음, 아, 예, 예. 음, 근데 문제 4번에서 평면 두 개를 줬어. 그래서 교선을 찾으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방향과 방향의 외적을 했더니, 교선의 저 방향과 같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방법이나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음, 내 머릿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푸는 과정을 이제 거쳐서 조금 더 그 내용을 뭐라 음, 그럴까요? 예,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면 앞에서 배웠던 도구들이 뭘까? 그러면 음, 자연스럽게 이게 다시 리콜이 되는 거죠, 이게 내용들이. 음, 예. 음, 그래서 이제 음.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예, 뭔가 약간 트이는 것 같아요. 예, 엄청 잘 그려주셨는데, 그림. 어,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약간 당연한 얘기인데, 수직이라고 하는 관계는 상대적인 거구나라는 게 되게 유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얘도 얘의 수직인데, 음, 뒤집어서 보면 A도 B의 수직이고, 근데 B도 A의 수직이라서 이 음. 성질을 잘 이용하면, 뭔가 꽤 유용하겠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음, 두 평면의 법선 벡터의 법선 벡터를 구하면 우선의 방향이 된다. 음, 감사합니다. 네. 음, 어, 하나 더 배워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설명해 주신 방법, 영상 다시 보면서 저는 복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직 머릿속에 다 완전하게 좀 이해가 된 상태는 아니어서 한번 전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이게 그 설명해 주셨던 선생님들 이름을 이렇게 쳐갖고 최순기 선생님,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11시가 다 돼서 저희가 지금 4번 문자까지 풀었는데 나머지 5, 6번은 2주 후에 저희 6번째 연습 문제 풀 때 그때 같이 넘겨서 푸는 거 괜찮으실까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푸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음 주는 저희가 그 렉처 노트 3 맞나? 아, 맞죠. 렉처 노트 3을 같이 이제 보면서 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